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 방향과 과제 부분은 이제 원래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의 앞으로의 5개년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원래 중앙부처에서 발표하는 게 맞겠지만 실제 저희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좀 일부 참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제가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수치, 뭐 정량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관은 이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고요. 3년 전에 교육시설, 특히 이제 학교 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정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특수법인입니다. 거기서 별도로 전반적인 학교 시설에 대한 사업 관리라든가 안전 관리 이것을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중심으로 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전담으로 학교 시설에 대한 조성이라든가 안전관리, 유지관리 이것을 이제 법정 조직을 갖고 있는 국가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 연구 조직은 있어도 사업관리 조직은 별도로 없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학교 시설에 대한 사업관리 전문 조직을 3년 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좀 많이 개입해서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학교 시설, 특히 이제 교육 환경 개선, 특히 이제 5개년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5년 동안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교 시설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신설 학교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걸 제외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개축 리모델링하거나 수선 보수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개선 사업들이 잘 진행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이제 2023년부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5개년 동안 해야 될 그 역할과 어떤 방향 설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배경하고 당면 과제를 말씀드리면 제일 키워드가 아무래도 이제 시도 교육청이라든가 지역청 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구 감소 부분이고 학령 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도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민 서울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학교들이 이제 평생교육기관으로 용도를 갖다 변경하는 이런 사례도 서울시 안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어서 기존의 학교 시설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를 만드는 과정, 조성하는 과정이 약 한 4, 5년 정도가 흐르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타당성이 없게 나오는 이런 현상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예측했던 시뮬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후 시설 증가 부분입니다. 앞서 발표한 일본의 어떤 시설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시설 증가로 뭐 안전 및 유지 관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 노후 시설이 뭐 절대적으로 40년 이상 비율이 많아진다. 이건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쾌적한 학교 시설의 기준 자체가 계속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이 40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은 30년 된 것들도 굉장히 노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시점 신설학교라든가 최근에 개축 리모델링된 학교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결국 이 시설 환경이 노후되고 쾌적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결국 공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공교육 차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학력 인구 감소라든가 학교 시설 노후화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학교 시설의 기능을 조금 더 두텁게 좀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학교 시설의 복합화라든가 복합 시설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교 시설의 어떤 효용 가치라든가 이용률 이런 것들을 좀 두텁게 하자는 거죠. 그동안 이제 학생이나 교직원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이 학교 부분을 지역 주민이 더 사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어떤 경제적 가치라든가 교육 가치라든가 지역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가자 이런 측면이고, 결국은 이러한 그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결국 학교가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 중심으로의 이 어떤 운영 시스템에서 지역 사회를 좀 포괄하는 이런 기능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하는 어떤 학교 시설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학교 시설도 모습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 시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거는 안에 있는 컨텐츠도 바뀌기 때문에 그 외피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시설 모습도 계속 그 변화에 맞게서 따라가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기존에는 이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게는 이제 공급자 중심의 생각이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학습자, 학생이나 교직원 중심이 되어가는 패러다임 변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 전달의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삶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좀 중시하는 이게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지만 여러 가지 그 교과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뭐 융합,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지역 사회를 포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담장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공간이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어떤 문장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학습자가 중심이 되고 그 공간들이 다양성을 가져야 되고 또 유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어떤 학교 시설의 모습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변화하는 학교 시설의 사업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의 학교 시설 사업과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기존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전문가 또는 이제 기술 파트에서 필요한 공간들을 조성하는 양적 공급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건축 전문가의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는 영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관점을 보냐면 교육 과정을 더 높이 보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학교 디자인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사용자 의견을 들으면서 이 공간들이 또는 물리적 환경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쪽에서 굉장히 양적으로 또는 상당히 많은 공급을 하는 쪽으로 개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가장 그 특징적인 부분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그 사용자 참여가 굉장히 강화됐다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그러면 사용자 참여가 안 됐었냐? 당연히 이제 그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디자인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띄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축가가 사용자들 입장을 대변하고 그거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는 쪽으로 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철저하게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학교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서 이게 반영이 됐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건축가인 여러 가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 전에는 디자인이라든가 기술적인 테크닉 이런 것들을 중시했지만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사용자의 어떤 요구 조건을 잘 끌어내야 되고 지역에서의 수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건축을 전공하고 엔지니어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익숙했던 뭐 복도 공간, 교실 공간, 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우리가 학습 공간이라든가 먹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한했다고 하면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오고 지금 이제 영역 단위 공간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통제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면 이러한 공간들을 보면 이게 학습자들이 서서 또는 앉아서 누워서 여러 시각에 다르게 이렇게 이 장소를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공간들을 이렇게 개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기존에 학교 공간이라면 교실 단위의 칸막이가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큰 대공간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교육 과정에 따라서 형태를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학교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전면 리모델링 사업들인데요. 리모델링 했을 때 저희가 과거에 어떤 방식은 조금 그 외피 면적이라든가 뭐 창호 면적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늘려나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했을 때 굉장히 그 과거에는 큰 가치가 별로 없었다고 하면 최근에 전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건축 계획이죠. 사업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그 내용물이 결국은 이제 설계에 반영되는 과정인데요. 기존에 있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계획이라고 해서 건축 계획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설계 지침과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은 설계에 반영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자세히 이제 과거와 현재 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자, 왼쪽에 있는 게 과거의 건축 계획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사전 기획 단계를 거친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되게 그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죠, 내용들이. 그만큼 이제 그 공간들이 과거에 어떤 단순하게 필요한 공간들에서 사용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요구 조건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공간들이 더 들어가게 되고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이 계획에 또는 설계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걸 담아야 하는 어떤 재정 당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 면적 자체가 커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한 뭐 문제점이라 할 수 있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에 이제 지방비 구조에서 국비가 30%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시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외형 면에서도 굉장히 기존 학교하고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데 내용 면에서도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외형 모습이 이렇게 크게 과거보다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육 과정이라든가 여러 컨텐츠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외피 면에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 그 유치원 시설들인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기존과 다른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뭐 그린이라고 해봤자 그 수업에서의 그린이 아니라 이게
그 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교보제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학습 공간이죠. 특히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최근 시설들은 스마트 학습 공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곳곳 장소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공간들이 운영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이 일방적으로 안쪽을 바라보는 구조였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쪽을 시선이 분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교수 학습이 변화인데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어떤 칠판이나 이런 게 없고 스스로 학생들끼리 어떤 그 교수 학습이라든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든가 자세, 모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교구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그 메이커 스페이스 부분입니다. 상당히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그 공간 정도만 만들어주고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띠고 있고요. 이게 특별하게 그 형태가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 툴을 보여주고 있고 사이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 가고 싶은 공간들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든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과거에는 없는 공간이라든가 디자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준 높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큰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즉 이제 올해까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어떤 사업 형태입니다. 과거 5년 동안 해왔던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크게 그 안전하고 쾌적성, 그다음에 뭐 미래의 가치를 담자 이런 키워드로 5년 동안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안전 쪽에서 보면 뭐 내진 보강, 성면, 여러 가지 개축, 화재 위험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외피면 그 어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이고 있고 쾌적한 교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화장실, 창호, 뭐 조명, 조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학 때만 되면 학교는 공사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속 그 여름방학도 공사, 겨울방학도 공사, 계속 이런 그 모순이 발생했죠. 특히 이제 노후 학교들이 결국 안고 있는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학 때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학습권 침해가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쭉 잘해온 것도 있지만 좀 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절적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러한 사업들이 중복 투자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오는 거죠. 내진 보강한 거 개축이나 또는 또 구조 보강하면 또 이제 중복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단이 분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학교를 가도 계속 공사 중인 거죠. 그게 뭐 이런 형태를 또 보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설이라든가 준비 과정 같은 경우는 동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계속 경제적인 어떤 모델로 봤어도 바람직한 부분은 또 아니었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적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시가 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고 보조가 30%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이제 개축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됐지만 하나의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그 일률적으로 이게 반영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화라든가 특정 학교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프로세스 중심으로 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도도 나가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그 진도를 가다 보니까 아주 무리한 부분도 생기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비 구조로 개편하면서 교육청과 학교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자율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어떤 그 타임테이블을 가져간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으로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절적으로 또는 사업 단위로 가고 있던 부분들을요, 학교 단위 사업을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기존에 보시게 되면 뭐 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그린 스마트라든가 뭐 복합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보수 이런 것들이 각 사업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이 서로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학교 단위 입장에서 보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쪽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줘야 되겠지. 그 각각의 어떤 사업들의 어떤 수선주기라든가 교체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학교의 학습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좀 더 나은 시스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그 필요한 재원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이제 뭉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임시교사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를 좀 누더기처럼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제대로 된 어떤 공간 구성이라든가 변화 혁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 특화 모델입니다. 사실 뭐 서울에서 보는 학교나 제주도에서 보는 학교나 뭐 충청권에서 보는 학교나 과거의 건물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누가 봐도 학교는 다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역마다 좀 다른 학교, 다른 모델,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육청의 또는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형태를 제안도 해드리고 사례 발굴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하는 쪽으로 지금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분절적인 사업 방식을 개축이나 리모델링 중심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각 사업 단위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들이 이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이 이제 조각조각 내려갔던 것이 하나로 크게 뭉쳐져서 개축이나 리모델링 중심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지금 바뀔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에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에 대한 뭐 개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표를 설정하고 대상을 선정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능 중심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히 그냥 40년 넘었다고 해서 뭐 개축이나 리모델링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떤 비용 분석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보면서 여러 가지 제반 효과를 고려하면서 가져야 되고 그 대상 학교를 개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여러 가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조금 더 우리가 품질이 높은 수준 성능 기반으로 좀 가져야 된다. 물론 이 성능 기반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한 다음에 그런 지표들로 구성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시설의 그 수선주기라든가 노후도의 어떤 지수화 여러 가지 그 제반 여건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기에는 수작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갖고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수집한 그 데이터의 어떤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략이 마련돼 있고 이미 통합정보망은 3년 동안 재개발 구축 단계를 거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오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시설 사업으로 전환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사실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다 그렇지만 힘 있고 또는 이제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 크신 분들이 예산도 많이 가져가고 사업도 많이 가져가고 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시설 사업이 지금 단계에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간다 이런 골자로 지금 교육환경 개선 사업 5개년을 수립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